산업안전 산업기사 기출문제 1회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무제운동 이념 가운데 직장의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예지한다, 미리 예지한다, 미리 알게 된단 말인데요. 그래서 발견, 파악,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무제운동의 이념하면 우리는 무선참이라고 부릅니다. 무선참. 자, 이거 외워줘야 됩니다. 무선참. 자, 무는 무의 원칙. 여기서 무라는 말은 제로입니다. 제로. 없을 무자. 자, 무의 원칙이란 말은 사고재해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서 없앤다. 무의 원칙은 재해 원인을 없앤다. 그다음 두 번째, 선취. 선취할 때 선은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선자. 먼저 취한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미리 예지하고 위험 요인을 발견, 파악, 해결한다. 선취의 원칙. 2번 답입니다. 3번 참가의 원칙. 참가의 원칙은 구성원 전원이 무제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뜻이고요. 4번의 인간 존중. 인간 존중은 거리가 멀죠. 그죠? 무선참. 무선참 중에서도 선취의 원칙을 말합니다. 답은 2번. 2번 산업안전보건법 명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인화성 물질에 관한 표지. 인화성 물질은 경고를 해야죠. 경고 표시입니다. 경고 표시. 3번 인간관계의 메커니즘 중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뭐죠? 동일시, 동일합니다. 동일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화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여기서 2번 모방. 모방은 흉내내기입니다. 흉내내기를 모방이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대상과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정기교육.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이게 원래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3년 9월 27일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매 반기로 바뀌어요. 분기가 반기로 바뀝니다. 매 반기 3시간이 6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매 반기 6시간 이상,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옳은 것도 있지만 1번도 이제 옳지 않게 됐거든요. 과거의 정답은 1번이었고, 자, 지금은 매 분기 3시간 이상이 아니고 매 반기 6시간 이상입니다. 자, 개정이 되었다. 개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기교육인 경우에 관리감독자 지위. 관리감독자는요, 연간 10시간이 아니고 16시간입니다. 16시간. 16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채용시 교육. 채용시 교육인 경우에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말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또는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사람 있죠? 일용근로자입니다. 자,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입니다. 1시간 이상. 그 다음에 4번, 자금 내용 변경 시 교육인 경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정규 근로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규 근로자는 1시간 이상은 아니겠죠. 1시간보다는 좀 길어야 됩니다. 2시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없다고 해야 되고요. 과거의 문제집에 따르면 1번이 답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정기교육인 경우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매 반기 6시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5번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기법의 진행 방법. 그러면 위험예지훈련의 4라운드 기법. 4라운드 기법은 첫 번째, 현상을 파악합니다. 현상 파악. 두 번째, 본질 추구. 본질 추구. 세 번째, 대책 수립.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 목표 설정. 그러면 이 4라운드 기법의 진행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 발견 및 중요 문제 결정. 자, 이것은 본질 추구 단계입니다. 답은 3번.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 항목이 아닌 겁니다. 안전모. 안전모는 첫 번째 난연성. 난연성은 불이 붙더라도 잘 번지지 않는다. 자, 결국 불이 잘 안 붙는 거죠. 어려울 난자입니다. 난연성 맞고, 두 번째 인장. 인장이란 말은 늘어나는 성질인데 안전모가 늘어나면 안 되겠죠.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내관통성. 내란 말은 견딘다 이 말입니다. 견딘다. 관통이란 말은 외부 충돌로 관통되지 않고 견디는 성질.
그리고 4번에 충격 흡수성. 이것은 외부 충격을 흡수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안전보호 시험 성능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인장성입니다. 7번 OJT. 자, OJT의 반대말은 OFJT입니다. OFJT가 되겠다. 자, 먼저 OJT는 직장 내 훈련을 말해요. 직장 내에서 직속 상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OJT는요, 훈련과 업무의 계속성이 이어지겠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 실정에 맞는 실제적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훈련의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며 훈련 개선이 용이해요. 그런데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조직적 훈련, 자, 이것은 OFJT입니다. OFJT. 답은 4번입니다. 8번 인지과정 착오의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인지과정 착오의 요인은 정서불안정, 감각차단 현상, 그리고 생리심리적 능력의 한계,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작업자의 기능미숙은 이것은 조직과정의 착오입니다. 조직과정의 착오 요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9번 학습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접 요인과 거리가 먼 건데, 그럼 간접 요인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학습 성취의 간접적 요인은 적성입니다. 이것은 간접 요인. 그리고 2번 준비도, 3번 개인차, 4번 동기유발은 학습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번 태풍,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이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능상 이상 용어에 대한 안전점검의 종류는 특별점검입니다. 답은 4번. 11번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공장의 강도율을 구해야 됩니다. 자, 강도율은 구하는 공식이 연근로 총시간분의 근로손실 일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근로손실 일수는요, 신체 장애 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는 7,500일이 근로손실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근로 총시간 볼까요? 연근로 총시간은 일단 연간 근로자 수가 300명이죠. 300명입니다. 300명.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합니다. 연간 300일을 근무하죠. 그래서 하루 8시간, 연간 300일. 자, 분해. 그 다음에 근로손실 일수는, 자, 7,500일이라고 그랬죠? 7,500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빠졌죠? 다시 강도율은요, 연근로 총시간분의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을 해줍니다. 1000을. 이것도 마찬가지 곱하기 1000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오세요. 자, 답은 10.4입니다. 답 4번. 11번 재예방의 12번 재예방의 4원칙입니다. 재예방의 4원칙은, 자, 요거는요, 좀 외우셔야 되는데, 예원손대입니다. 자, 예는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은 원인 계기의 원칙, 그리고 손은 손실 우연의 원칙.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고조사가 아니고 대책 선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원손대. 재예방의 4원칙, 예원손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알더퍼의 ERG 이론. ERG 할 때 E를 보세요. existence, 이건 존재입니다. 존재. 그 다음에 relation, 이건 관계. 그 다음에 growth는 성장. 그래서 알더퍼의 ERG 이론은 존재, 관계, 성장 이론인데요. 여기서 생리적 욕구, 물리적 측면에서의 안전 욕구 등 저차원적 욕구, 이게 뭐겠습니까? 그럼 맨 앞에 있는 거겠죠. 존재입니다. 존재. existence, 존재 욕구입니다. 답은 3번. 14번 상황성 누발자. 누발자란 말은 뭐냐면 유발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재해를 유발하는 사람 중에서 상황성 누발자의 재유발 원인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상황성 누발자의 재유발 원인. 1번 작업의 어려움, 그 다음 두 번째 기계설비의 결함, 3번 심신의 근심. 그런데 주의력 산만은 이건 타고난다고 봐야 되죠. 이건 소질성입니다. 소질성. 상황성이 아니고 소질성 누발자를 말합니다. 답은 4번.
15번 리더십의 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리더십은요 지휘 형태가 민주적입니다. 민주적. 답은 1번이죠. 근데 2번 권한부여가 위에서 위임되고요. 구성원의 관계가 지배적 구조고 권한 근거는 법적 또는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것. 자, 이거는 리더십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거는 헤드십이라고 합니다. 헤드십. 리더십이 아니고 헤드십이에요. 16번 재 원인을 통상적으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으로 나눌 때 직접 원인은 두 가지죠. 물적 원인과 그리고 인적 원인입니다.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 답은 2번. 그러면 1번 기술적 원인, 3번 교육적 원인, 4번 관리적 원인. 이것은 전부 간접 원인이 되겠습니다. 간접 원인. 1번, 3번, 4번은 간접 원인. 직접 원인은 2번 물적 원인.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면 인적 원인입니다. 17번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 고려될 사항과 가장 먼 것이에요. 거리가 먼 것. 자, 1번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번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3번 법 규정에 의한 교육의 한정 아닙니다. 이 한정이 틀렸죠. 그래서 법 규정에 의한 교육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안전교육 시행체계와의 관련을 고려합니다. 17번의 답 3번. 18번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중 라인. 자, 라인 요는요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직계라고 번역하나 하기도 하고 직선, 직계 이렇게 번역해요. 그 다음에 스텝. 이 스텝은요 이건 참모 조직을 말합니다. 참모 조직. 그래서 라인 스텝형은 이건 혼합형이겠네요. 혼합형을 말한다. 이 혼합형은 1번 대규모 사업장 1000명 이상 여기에 효율적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안전과 생산 업무가 분리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번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생산 라인을 통해서 직선. 자, 직선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뭐죠? 요거는 라인형이죠.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라인형. 답 3번이죠. 4번 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스텝 그리고 라인. 스텝과 생산 라인의 각 계층에도 겸임 또는 전임의 안전 담당자를 둡니다. 답은 3번. 19번 기능 교육의 진행 방법 중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입니다. 자, 이거 외우두셔야 되는데 두 문자를 따서 외우겠습니다. 준교 연총응.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준교 연총응. 자, 말 어렵죠? 준교 연총응, 중교 연총응. 준비, 교시, 연합, 총괄, 응용. 답은 2번입니다. 20번 재원인과 결과를 연계하여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표하는 분석 방법은 특성 요인도입니다. 특성 요인도. 자, 이 상호관계를 파악한다면 특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파레토도 볼까요? 파레토는 뭡니까? 자, 이것은요 항목값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해서 막대 그래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이걸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2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밀작업 시 갖춰야 할 작업면의 조도 기준. 자, 조도란 말은 빛의 밝기를 말해요. 자, 빛의 밝기 기준입니다. 단, 객내 작업장, 그리고 감광재료. 감광재료란 말은,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필름이나 인화지를 감광재료라고 합니다.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가 정밀작업이에요.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입니다. 자, 럭스는 조도를 세는 단위죠. 300럭스.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정밀작업 300럭스. 정밀작업 300럭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 중 이전 단계들에서 발생되었던 사고 또는 사건으로부터 축적된 자료에 대해 실증을 통한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단계. 자, 이것은 운전 단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운용 단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답은 4번. 23번 FTA에 의한 제4의 연구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건데, 자, 요 연구 순서를요 목차를 한번 따볼까요? 요거는 목사 F계입니다. 목사 F계.
연구 순서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목표 사상 선정. 그럼 여기서 사상이란 말은 사물과 현상 뭐 이런 말이에요. 목표의 사물과 현상 선정, 이게 제일 먼저겠죠. 그 다음에 사는 사상마다 재원인 규명. 그 다음에 이제 FT도를 작성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개선 계획을 작성합니다. 목사 F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4번. 반복되는 사건이 많이 있는 경우에 FTA의 최소 컷셋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아닌가. FTA의 최소 컷셋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퍼셀 알고리즘, 두 번째 불리언 알고리즘, 세 번째 립니오스 지아니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3번의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번은 3번. 25번. 신뢰도가 0.4인 부품 5개가 병렬결합. 여기서 병렬이 키워드입니다. 병렬결합. 이 제품의 신뢰도. 자, 신뢰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신뢰도는 전체를 1로 봤을 때 1 빼기 자, 신뢰도가 얼마나 그랬죠? 0.4. 0.4인데 이것이 몇 개 있냐면 부품이 5개 있습니다. 5개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가로 열고 1 빼기 0.4의 부품이 5개이기 때문에 이게 5제곱이 돼야 됩니다. 5제곱 1 빼기 가로 열고 1 빼기 0.4의 5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계산 어렵죠? 그럼 이건 다시 정리하면 1 빼기 0.6을 자, 이걸 5제곱을 하는 거예요. 0.6을 5제곱 합니다. 자, 그러면 값은 0.9224가 나오겠네요. 0.922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3번. 26번. 자, 26번도 신뢰도를 구하는 식인데요. 조작자 한 사람의 신뢰도가 0.9입니다. 그리고 요원을 중복하여 2인 1조. 중복하여 2인 1조는 이건 결국 이것도 병렬 구조란 말이에요. 아까 25번하고 논리가 똑같습니다. 병렬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신뢰도를 구해볼까요? 신뢰도 구하는 공식. 자, 1 빼기 그리고 1 빼기 신뢰도 0.9 하고 2인 1조라고 그랬죠. 그러면 1 빼기 0.9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1 빼기 요거는 0.1을 제곱해요. 그러면 1 빼기 0.1을 제곱하면 0.01이 되겠죠. 0.01.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0.99입니다. 답은 4번. 27번. 주물공장 A 작업자의 작업 지속 시간과 휴식 시간을 열 압박 지수 HSI인데 이거 뭐냐면 H는 히트고요. S는 스트레스, I는 인덱스입니다. 열 압박 지수. 자, 계산하니까 45분, 15분이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작업 지속 시간이 일단 45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A 작업자의 일일 작업량. 그러면요, 45분, 1시간이 결국 45분의 개념이죠. 왜냐하면 휴식 시간은 빼야 되니까. 그러면 1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이면 그러면 실제로 8시간이 아니고 45분을 8번 일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일 작업량은 45분을 8번 일한 거예요. 그럼 총 몇 분입니까? 360분. 자, 360분은 6시간이겠네요. 답은 4번. 28번. 다수의 표시장치, 디스플레이를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 해당 제어장치를 각각의 표시장치 아래에 배치한다. 그럼 이거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거죠. 공간 양립성입니다. 답은 1번. 29번. 환경 요소의 조합에 의해서 부과되는 스트레스나 노출로 인해서 개인에게 유발되는 긴장을 나타내는 환경 요소 복합 지수가 아닌가. 자, 여기서는 환경 요소 복합 지수는요, 옥스포드 지수, 그 다음에 실효 온도, 열 스트레스 지수, 이거 아까 봤죠? HSI였죠. 요 세 가지입니다. 옥스포드 지수 있고, 실효 온도 있고, 열 스트레스 지수 있는데, 1번에 카타 온도. 이 카타 온도는, 자, 이거는 체감 온도를 말합니다. 카타 온도는 체감 온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체감 온도는 긴장을 나타내는 환경 요소 복합 지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답은 1번.
30번 활동이 내용마다 우, 양, 가, 불가로 평가하고 이 평가 내용을 합하여 다시 종합적으로 정규화하여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 기법. 이것이 평점을 나타내는 거죠. 평점 적도법이 되겠습니다. 30번은 1번. 31번 MIL STD 8822에서 분류한 심각도 카테고리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요. 이거는 파국 단계입니다. 파국 단계. 여기는 재앙이라고 했죠. 재앙. 여기서는 재앙 수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재앙 수준. 2단계는 이것은요. 이 중대재해인데 크리티컬이에요. 요거 임계 수준. 여기서는 임계 수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요런 마지널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미한 재해, 한계적인데요. 경미한 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는 경미재해다. 또는 한계 수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무시 가능 수준입니다. 무시 가능 수준. 자, 그렇다면 어디가 틀렸나요? 요게 틀렸죠. 요 경계 수준이 아니고 요거는 한계 수준이라 그러고 요것도 프리코셔너리가 아니고 마지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재앙 수준, 2단계 임계 수준, 3단계는 한계 수준, 4단계는 무시 가능 수준. 따라서 답은 3번. 32번 육체적 활동에 대한 생리학적 측정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먼저 EMG는 근전도 검사입니다. 근전도 검사란 말은 신경 및 근육에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 신경과 근육을 검사하는 것이 EMG입니다. 그 다음에 EEG는 뇌전도 검사예요. 뇌전도 검사고 이것은 정신활동에 대한 생리학적인 측정 방법이에요. 정신활동. 이건 육체활동이 아니고 이건 정신활동에 관한 거예요. 뇌전도 검사니까 당연히 정신활동이겠죠. 근데 우리는 육체적 활동에 대한 것을 골라야 되잖아. 2번 틀렸죠. 3번 육체적 활동과 관련해서 심박수, 그리고 4번의 에너지 소비량 모두 육체적 활동에 대한 생리학적 측정 방법이에요. 답은 2번. 33번 자급기억, 워킹 메모리. 자, 그럼 자급기억은 이것은요 단기 기억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이러면 틀렸죠. 그렇죠? 단기간. 단기 기억을 단기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2번 자급기억 내의 정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까먹죠. 세트할 수 있습니다. 3번 자급기억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시각, 음성, 의미 코드의 세 가지로 코드화되고 4번 리허설은 정보를 자급기억 내에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리허설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답 1번. 34번 형상 암호화 조정 장치 중 이산 멈춤 위치용 조정. 이산이란 말은 이거는 연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속이 아니고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요 조정 장치를 한번 돌려보세요. 2번, 3번, 4번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속적이죠. 자, 근데 1번은요. 1번 딱 돌려볼까요? 딸깍 뭐예요? 연속적이지 않잖아. 1번을 딱 보니까 이게 연속적이지 않은 조정 장치라는 게 보입니까? 근데 2번, 3번, 4번은 이게 쭉 돌아가죠. 쭉 돌아가요. 이건 연속적이에요. 답은 1번이고요. 35번 표시값의 변화 방향, 변화 속도를 나타내어 전반적인 추이의 변화를 관측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장 적합한 표시장치 유형입니다. 자, 이것은 침이 움직여야 되죠. 동침형이에요. 동침형. 답 4번. 36번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 또는 실수로 인해서 저기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사람이 잘못하면 이거는요 풀이란 말을 써요. 풀 프루프. 사람한테 잘못이 있어요. 근데 fail safe이죠. fail은 기계의 잘못이야. 기계의 잘못. 기계의 고장. 이걸 fail safe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FMEA는 이거는 고장 형태와 그리고 영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좁이란 말 있죠. 이거는 위험성 평가 방법. 위험성 평가. 자, 그래서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 실수로 인해서 기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풀 프루프. 답은 4번.
37번 인간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고려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시스템 설계 시 동작 경제의 원칙이 만족되도록 고려한다. 동작 경제의 원칙이란 말은 비능률적인 동작을 개선해서 휴먼 에러와 그리고 근골격계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을 동작 경제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2번 인간과 기계가 모두 복수인 경우 종합적인 효과보다 기계 우선 이러면 안 되죠. 기계 우선이 아니고 인간이 우선입니다. 3번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위치할 환경 조건이 인간에 대한 한계치를 만족하는가 여부를 조사합니다. 4번 인간이 수행해야 할 조작이 연속적인가 불연속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답은 2번. 38번 한국산업표준상 결합나무 분석 FTA 결합나무 분석 시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사상기호가 나타내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결합나무 분석, 자 이거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F가 뭐겠습니까? 결합이니까 fault, 나무는 tree, 그리고 분석은 analysi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요 발생할 수 없는 사상이죠. 그래서 공사상이라 그래요. 공사상 제로 이벤트 1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기본 사상은 요거는요 나눌 수 없는 사상을 말하는데 이건 기본 사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그라미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통상사상, 통상사상은 확실히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사상인데 요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심층 분석 사상은 추후에 나중에 다른 결합나무에서 심층 분석되는 사상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리고 마름모로 이렇게 감싸버립니다. 이게 심층 분석 사상이에요. 자, 공사상 1번이고 기본사상 동그라미, 통상사상 그리고 심층 분석 사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39번 작업자의 작업 공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서서 작업하는 작업 공간에서 발바닥을 높이면 뻗침 길이가 늘어나죠. 1번 맞고 2번 서서 작업하는 작업 공간에서 신체의 균형에 제한을 받으면 뻗침 길이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늘어난다가 아니고 줄어든다. 3번 앉아서 작업하는 작업 공간은 동적 팔 뻗침에 의해서 포랑면의 한계. 자, 포랑면이란 말은 한 장소에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을 포랑면이라 그래요. 이 포랑면의 한계가 결정되죠. 3번 맞는 말이고 4번 앉아서 작업하는 작업 공간에서 기계적 팔 뻗침에 영향을 주는 제약이 적을수록 뻗침 길이는 늘어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2번. 40번 조종장치의 촉각적 암호화를 위해서 고려하는 특성 촉각. 자, 촉각으로 우리 형상 알 수 있죠. 근데 무게는 촉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2번 틀렸고 크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촉감도 촉각적 암호를 위해서 고려하는 특성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41번 보겠습니다. 크레인 작업 시 로프에 1톤의 중량을 걸어 그럼 여기서 1톤, 이 1톤이 정하중입니다. 20m/s 제곱의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하중은 얼마인가? 그러면 총하중은 정하중에다가 동하중을 더한 것입니다. 정하중 더하기 동하중. 그러면 정하중이라는 것은 1톤이 나왔죠. 1톤 나왔습니다. 자, 1000kg 폴스입니다. 그렇죠? 1000kg 폴스. 그렇다면 우리는 동하중 구해야 되죠. 그러면 동하중은 자, 동하중 과성 공식은 요거는 정하중에다가 곱하기 중력 가속도 분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력 가속도 얼마죠? 자, 중력 가속도 10m/s 제곱. 그 다음에 가속도는 20m/s 제곱입니다. 그럼 동하중 구해볼까요? 동하중은 정하중. 자, 1000톤은 1000kg 폴스. 1000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10입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20. 그러면 동하중은 2000이 되겠네. 그러면 정하중은 1000이고
동아중은 2천. 그러면 두 개 더하면 3천이 답입니다. 자, 계산 어렵지 않죠? 42번 선반 작업 시 준수해야 될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작업 중 면장갑 착용을 금지합니다. 면장갑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작업 시 공구는 항상 정리해 둔다. 운전 중에 백기어 사용하면 안 되죠. 백기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백기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주축의 변환 속도가 2배로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백기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주유 및 청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합니다. 답은 3번. 43번 기계 설비 안전 조건 중 구조의 안전화. 자, 우리가 구조의 안전화 하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재료, 두 번째는 설계, 세 번째는 가공. 재료, 설계, 가공. 그럼 여기서 재료, 설계, 가공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재료,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가공. 재료, 설계, 가공.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기계 작동 시 기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동작 방지 회로를 적용하는 것. 자, 이것은 기능의 안전화입니다. 기능의 안전화. 그러면 1번 재료 선정 시 기계 재료 선정 시 재료 자체에 결함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자, 이거 재료입니다. 2번 사용 중 재료의 강도가 열화될 것을 감안하여 설계 시 안전율을 고려합니다. 설계. 그 다음에 4번 가공경화. 가공경화란 말은 금속이 가공에 의하여 변형될 때 보다 단단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가공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공경화와 같은 가공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처리 등으로 결함을 방지한다. 답은 3번입니다. 4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종류. 리프트는 건설 작업용 있고 자동차 정비용 있고 그리고 이삿짐 운반용이 있습니다. 답은 4번. 45번 보일러수 속에 불순물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면에 거품. 자, 거품을 영어로 해볼까요? 포밍입니다. 거품이 형성되어 수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 거품은 포밍. 거품 포밍. 자, 답은 1번입니다. 2번 서징. 서징은 진동과 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에 수격현상. 수격현상은 물을 보내는 관로에서 유속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관내 압력이 상승 또는 하강하여 압력파가 발생할 때 이걸 수격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4번에 공동현상. 공동현상은 영어로 캐비테이션입니다. 캐비테이션. 이 캐비테이션은 빠른 속도로 액체가 운동할 때 액체 압력이 증기압 아래로 낮아지는 거죠. 공동현상은 빠른 속도로 액체가 운동할 때 액체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액체 내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해요. 답은 1번입니다. 4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수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삭수돌의 상부 사용입니다.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 덮개의 노출 각도입니다. 60도 이내입니다. 답 1번. 4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기계 기구별 방호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급정지 장치는 요거는요 컨베이어입니다. 자, 컨베이어에 급정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3번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는 반발 예방 장치. 4번 산업용 로봇 여기 광전자식 방호 장치 필요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안전매트와 광전자식 방호 장치, 그리고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는 반발 예방 장치. 그리고 급정지 장치는 컨베이어. 답 2번. 4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수돌의 시운전. 시운전은요, 일단 시운전은 작업 시작 전에는 1분입니다. 시작 전에는 1분. 그리고 연삭수돌을 교체했을 때는 시운전 3분 이상이에요. 연삭수돌의 교체 시에는 3분 이상 시운전. 답은 4번이네요. 49번 금형의 안전화. 금형이란 말은 금속으로 된 틀, 자, 뭐 거푸집 이런 거예요. 틀입니다. 틀. 금속으로 된 틀.
자, 틀의 안전을 위해서 금형의 틈새는 8mm 이상이라면 안 되죠. 왜냐하면 8mm 이상이 되면 손가락이 들어가서 다칠 수 있잖아. 따라서 8mm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그래서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3번, 충격이 반복되어 부과되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를 설치하고요. 4번, 금형 설치용 홈은 설치된 프레스 홈에 적합한 현상의 것으로 하지요. 답은 1번. 50번, 컨베이어의 종류입니다. 컨베이어 종류는 체인, 스크류, 그 다음에 유체 컨베이어가 있죠. 자, 슬라이딩 없습니다. 답 3번, 체인, 스크류, 유체 컨베이어. 5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 방호조치. 지게차 방호조치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헤드가드가 있죠. 헤드가드 폭은 16cm 이하로 하는데 헤드가드가 지게차 방호조치 헤드가드. 52번, 프레스의 방호장치입니다. 프레스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가드식, 수인식, 손쳐내기식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5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양중기란 말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기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크레인. 크레인 있죠? 또는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가장 대표적으로 크레인 하겠습니다. 절단 하중이 100톤인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여 화물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경우, 화물의 직접적 지지할 때 이때 안전계수가 5 이상입니다. 자, 5 이상인데 그냥 외울 때 그냥 5라고 외우세요. 화물의 직접적 지지는 안전계수 5입니다. 이때 화물의 최대 허용 하중, 최대 허용 하중은 안전계수 분의 절단 하중이에요. 자, 근데 이게 최대라 돼 있죠. 최대. 그러면 안전계수가 작아야 되겠네요. 분모가 작아야지 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화물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경우에 안전계수는 5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계수에 가장 작은 5를 집어넣으면 최대 허용 하중이 나오겠습니다. 그 절단 하중은 100톤, 100이네요. 그러면 5분의 100, 20이 답이 되겠습니다. 5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기구의 방호조치에 대한 사업주, 근로자 준수사항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거예요. 1번, 방호조치의 기능상실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2번, 방호조치 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원상회복시킬 것. 3번, 방호조치 기능상실 발견 시 사업주에게 신고. 4번, 방호조치 해체 시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이게 틀렸죠.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서 해체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5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전선 및 접속부 상태. 요거는요, 만약 이게 불량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선 및 접속부 상태가 불량하면 처음부터 작업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2번, 클러치, 브레이크의 기능. 자, 점검 항목 맞고요. 프레스의 금형 고정 볼트 상태 점검해야 됩니다. 4번,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기능도 점검해야 돼.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은 2번, 3번, 4번이고요. 1번은 애시당초 작업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가 좀 이상한데 이거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56번, 프레스의 분류 중 동력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기서 동력은요, 영어로 파워를 이게 번역해서 동력 프레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력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단 말은 인력 프레스를 구하라 이 말이죠. 인력 프레스. 인력 프레스는 이거를요, 매뉴얼 프레스를 번역해서 인력 프레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력 프레스는 아버예요. 인력 프레스는 아버 프레스. 인력 프레스는 아버. 인력 아버. 답은 4번. 57번,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칩이나 부스러기는 반드시 브러쉬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2번, 가공 중에는 가공면을 손으로 점검하면 안 되겠죠. 3번, 기계를 가동 중에는 변속시키지 않습니다. 4번, 바이트는 가급적 길게가 아니고 짧게죠. 짧게 고정시킨다. 답 4번.
58번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에서 산소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입니다. 1번 산소용기의 운반 시 밸브를 닫고 캡을 씌워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2번 기름이 묻은 손이나 장갑 미끌미끌하죠. 이거 끼고는 취급하지 말 것 맞고 3번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산소용기는 눕혀서 아닙니다. 눕혀서가 아니고 산소용기는 세워서 작업해야 돼요. 세워서 작업해야 됩니다. 4번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보관할 것. 답 3번. 59번입니다. 가드의 종류. 자, 가드의 종류는요, 외울 때 어떻게 볼까요? 고자조, 이렇게 볼까요? 고자조, 고정식, 자동식, 조정식, 고자조. 가드의 종류는 고자조입니다. 고자조. 답은 4번. 6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기의 무릎 조작식 급정지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은 밑면에서 0.6m 이내입니다. 답은 2번. 밑면에서 0.6m 이내. 61번 대전된 물체가 방전을 일으킬 때 에너지 E를 구합니다. 이게 J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줄이에요. 줄. JOULE 줄입니다. 줄은 1뉴턴의 힘으로 1m 거리 동안 작용할 때 하는 일, 이걸 줄이라고 해요. 자, 에너지 E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때 도체의 정전 용량을 C, 대전 전위를 V, 대전 전해량을 Q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에너지 E는 EC분의 C는 정전 용량, 그리고 Q의 제곱, Q는 대전 전하량. 제가 외워볼까요? E는 20분의 Q제곱, E는 20분의 Q제곱. 답 3번. 62번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 허용 접촉 전압은 2.5V 이하예요. 2.5V 이하. 답 1번. 63번 전기설비에서 제1종 접지공사는 접지장을 이거는 ohm이라고 부르죠. 몇 ohm입니다. ohm. 영어로 하면 OHM. 몇 오hm 이하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10오hm 이하입니다. 답은 2번. 64번 저압 전선로 전련 부분의 전선과 대지간 및 전선의 심선 상호간의 전련장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건 2000분의 1입니다. 2000분의 1. 답 3번. 65번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기준에 있어서 가스폭발 위험 장소의 제1종 장소에 사용할 수 없는 방폭구조도 있는데 1번 내압 방폭구조, 2번 안전증 방폭구조, 3번 본질안전 방폭구조 모두 제1종 장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의 비점화 방폭구조는 자 이것은 제2종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점화 방폭구조는 제2종 장소입니다. 66번 폭발성 가스나 전기기기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기기기의 내부에 불활성 가스를 압입하는 방식의 방폭구조입니다. 압입이란 말은 세게 눌러서 밀어넣는 겁니다. 압력을 행사해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압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압이란 말은 압력에 견딘다는 뜻이에요. 내압, 압력에 견딘다. 근데 여기서는 압력을 행사해서 방폭구조를 만든 거죠. 따라서 답은 2번. 압입하는 방식의 방폭구조는 압력 방폭구조입니다. 답 2번. 67번. 옥내 배선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방지의 대책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배선 불량. 배선 불량할 때는 다시 배선을 새로 설치해야 되겠죠. 재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배선에 단로기를 설치할 것. 이 단로기는 쉽게 말하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 자, 이것은요 감전 방지를 위한 거죠. 화재 방지가 아니고 감전 방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정기적으로 전련 저항을 측정할 것. 4번 정기적으로 배선 시공 상태를 확인할 것. 자, 모두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방지 대책이고 다만 2번에 배선의 단로기 설치는 감전 방지 대책입니다. 68번 재전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정전기 방지 장치입니다. 그러면 정전기 방지 장치의 설치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1번 대전물체. 대전물체라는 말은 뭐냐면 전하를 띈 물체를 말해요. 대전.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를 대전 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전 물체 뒷면에 접지 물체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요 제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전기 필요 없다. 2번 정전기의 발생 원으로부터 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장소 2번 답입니다. 3번 오물가의 물질이 자주 발생하고 묻기 쉬운 장소 여기는요 제전기 설치가 적절치 못하죠. 그리고 4번 온도가 150도씨 그리고 상대습도 80도 상대습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제전기가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9번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은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어떠한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합니까? 일단 방염 처리돼야 되죠. 자, 불을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 불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방염 처리. 그리고 불에 잘 안 타야 되겠죠. 난연, 어려울 난자를 써요. 난연 성능을 갖춰야 됩니다. 방염 처리 또는 난연 성능을 갖춘 작업복. 답은 2번입니다. 70번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지 자, 알린단 말이죠. 알려야 하는 정전 작업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전원선비 효율. 효율은 안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원설비 효율은 안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2번 단락 접지 실시에 관한 사항. 자, 이거 정전 작업 사항으로 주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 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도 주지시켜야 합니다. 4번 작업 책임자의 임명, 정전 범위 및 전련용 보구 작업 등 필요한 사항. 이것은 반드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효율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감전 방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답 1번. 7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이 아닌가. 금수성이란 말은 물에 접촉을 금지하는 거예요. 물에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1번 과염소 산염은 자 이것은 제1류 위험물이죠. 제1류 위험물. 그러면 이 과염소 산염은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성냥 대가리 있죠. 성냥 대가리 빨간 부분 과염소 산염. 자 그리고 불꽃놀이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불꽃놀이에 필요한 도구들 있죠. 과염소 산염입니다. 답 1번. 그 다음에 2번 금속 나트륨, 3번 탄화칼슘, 4번 탄화알루미늄 모두 제3류 위험물이고 금수성 물질입니다. 72번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소화작용은 질식이죠. 질식. 그리고 소화약제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에 전기 전도성이 높다. 자, 지금 전기화재에 사용하는데 전기 전도성이 높으면 안 되죠. 그리고 감전에 유의한다? 아닙니다.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73번 낮은 압력에서 물질의 끓는 점이 내려가는 현상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분리법입니다. 온도를 높여서 가열할 경우 원료가 분해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증류할 때 사용하는 방법. 이것을 진공증류라고 합니다. 답은 1번. 자, 진공증류를 다른 말로 감압증류라고 하기도 해요. 감압증류. 진공증류, 감압증류입니다. 74번 다음 중 폭발한 농도, 발륨 퍼센트. 이 폭발한 농도가 가장 높다. 폭발한 농도가 가장 높단 말은 잘 폭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 먼저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요, 폭발한 농도가 12.5입니다. 12.5. 그리고 아세틸렌은 2.5고요. 그리고 디에틸 에테르 1.0입니다. 그리고 아세톤은 2.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낮을수록 폭발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폭발한 농도가 높단 말은 폭발이 잘 안 되는 거. 폭발이 잘 안 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75번 불연성 가스. 불연성이란 말은 불연이 무슨 말일까요? 불에 잘 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번 보세요. 탄산가스. 탄산가스 뭡니까? 이거 CO2 아닙니까? 이산화탄소죠.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불에 탑니까? 안 타죠. 불연성 가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반 프로판, 자 불에 잘 타죠. 폭발합니다. 아세틸렌 암모니아 마찬가지. 그래서 따라서 불연성 가스는 탄산가스입니다. 76번 염소산 칼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탄소 유기물과 접촉 시에
분해 폭발 위험이 거의 없는 거 아니고 위험이 있습니다. 분해 폭발 위험 있죠. 그 다음에 2번 열에 관한 성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끓는 점이 400도예요. 400도이기 때문에 500도에서도 안정적이다. 틀렸죠. 이거 틀렸습니다. 400도가 끓는 점. 그 다음에 찬물. 자 물에 녹긴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에도 약간 녹아요. 그럼 매우 잘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염소산. 산은 산화성 고체 물질입니다. 답은 4번. 77번 메탄 20 발륨 퍼센트, 에탄 25 발륨 퍼센트, 프로판 55 발륨 퍼센트의 조성을 가진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값입니다. 단 메탄, 에탄, 프로판 가스의 폭발 한값은 각 5, 3, 2.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일단 각 가스의 혼합가스의 전체 퍼센트를 구해야 돼요. 전체 퍼센트. 여기 있죠? 메탄 20, 에탄 25, 그리고 프로판은 55입니다. 그러면 20 더하기 25 더하기 55 하면 10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자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분모고 분자값은 메탄의 폭발 한값이 얼마죠? 메탄의 폭발 한값이 5죠. 5분의 그리고 메탄의 양은 20이죠. 20.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에탄의 폭발 한값은 3입니다. 3. 그리고 에탄은 25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판가스의 폭발 한계는 한값은 2죠. 2고 그리고 프로판가스는 55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거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자, 해봅시다. 그럼 이거 계산이 좀 어렵잖아요. 자, 이거는 4고 그렇죠? 4 더하기 3분의 25 그 다음에 2분의 55 이래 되는데 그리고 이거 여기 분자는 100이죠. 다 100입니다. 그러면 이걸 대충 어림잡아 값을 구해봅시다. 4가 있고 이거는 8.3 8쯤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27.5 27.5하고 8.3하고 4를 더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자, 이거는 거의 40 가까이 되죠. 4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40분의 100 40분의 100은 얼마죠? 2.5 2.5하고 가장 근사값 답은 1번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메탄 20, 에탄 25, 프로판 55. 그러면 전체 혼합가스의 퍼센트 종합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폭발 한계값을 구해야 되는데 각각의 가스의 폭발 한값이 밑에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분모로 분모에서 5분의 20, 자 5분의 20, 그 다음에 3분의 25, 그 다음에 2분의 55. 이걸 싹 더해서 분모값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78번 증류탑의 원리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끓는 점 휘발성 차이를 이용하여 목적 성분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2번 열 이동은 도모하지만 물질 이동은 관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 이동도 도모하고 물질 이동도 관계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을 이동하고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3번 기액, 기체, 액체 두 상의 접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접촉 면적이 필요하고 4번에 여러 개의 단을 사용하는 다단탑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79번 물과 접촉할 경우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륨이죠. 칼륨. 자, 이걸 뭐라 그러죠? 금수성 물질이라 그러죠. 금수성 물질. 답은 칼륨이 되겠습니다. 80번 다음 중 화재의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A급 화재. A급 화재는 이거는 일반 화재입니다.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2번 답이네요. 그리고 C급은 전기 화재. 전기 화재. 그리고 D급은 금속 화재입니다. 답은 2번. 81번 항타기 및 항발기. 자, 타란 말은 뭐죠? 두드려 가지고 박는다는 뜻이에요. 항타기란 말은 이런 물체를 박아는 말뚝을 박는다는 뜻이고요. 항발기는 이건 뽑아낸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말뚝을 뽑는다는 말이죠. 타는 두드린다, 박는다. 발은 뽑아낸다. 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과부하 장치 및 제동 장치 이상 유무. 자, 이것은 양중기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양중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크레인에서 점검할 사항입니다.
2번 권상장치. 권상이란 말은 와이어로프를 말아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하죠. 와이어로프를 말아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세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되고, 3번 본체 연결부의 불림 또는 손상 유무 점검해야 됩니다. 4번 권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부하 장치 및 제동장치 이상 유무는 양중기 크레인에서 점검할 사항이다. 답 1번. 82번 건설공사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입니다. 1번 공사기호서 있어야 됩니다. 2번 전체 공정표 있어야 되고, 3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설도로 임시로 설치한 도로계획서는 필요 없습니다. 답은 4번. 83번 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간으로 강간이 뭐예요? 이건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 제품이죠. 강간이란 말은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이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외부 비계. 자, 비계란 말은 뭐냐면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디디고 서도록 이게 엮어서 다리처럼 걸쳐놓은 설치물을 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비계를 설치할 때 비계 기둥의 최고 높이가 45m. 자, 이 전체가 45m입니다. 그럼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계 기둥을 2개의 강간으로 보강해야 되는 높이입니다. 이때는 강간으로 보강해야 되는 높이는 최고 높이로부터 31m에 떨어진 부분이죠. 그렇다면 총 전체 건물의 높이가 45니까 저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상으로부터 14m까지죠. 지상으로부터 14m까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84번 철근 콘크리트 현장 타설공법. 타설이란 말은 뭐냐면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것을 타설이라고 합니다. 타설공법과 비교한 PC공법이에요. PC 할 때 P를 보세요. 프리캐스트. 프리캐스트란 말은 미리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만든다. 어디에서요? 공장에서. 공장에서 미리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장에서 미리 만들면 기후 영향을 받지 않고 동절기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작업하는 일이 좀 줄겠죠. 현장 작업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인력 증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사비는 매우 저렴 아니죠. 공사비는 저렴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공장 제작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양생 시 최적 조건에 의한 양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번. 85번 흙막이 지보공이란 말은 물건을 지탱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구조물. 지보공, 지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붕괴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치마란 말은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치마의 정도. 그 다음에 버팀대의 기납이란 말은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버팀대가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3번 지형, 지질, 지층 상태. 요거는 공사 전입니다. 공사 전에 점검해야 될 사안이다. 공사 전에 점검할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부재. 이 부재란 말은 뭐냐면 철제나 목재. 여기서 부재는 철제, 목재 따위를 말합니다. 부재의 손상, 변형, 변위, 탈락의 유무화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상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86번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구부는 입구죠. 출입구를 말합니다. 계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호 조치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안전난간 필요합니다. 근데 2번 와이어로프는 아니죠. 3번 울타리 설치 맞고 4번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입니다. 답은 2번. 87번 히빙이란 말은 지면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빙 현상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토질 지반은 일단 지반이 연약해야 되겠죠. 그리고 점토 재질이 있어야 돼요. 연약한 점토 지반입니다. 자, 연약한 점토 지반. 자, 여기서 사질토란 말은 뭐냐면 모래처럼 굵은 덩어리가 많은 흙을 사질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빙 현상은 점토 지반에서 많이 일어나고 특히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답 1번. 88번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 출현 시 판별 방법입니다. RQD, RMR 그리고
탄성파 속도, 자, 이거 판별 반박이 되겠죠. 탄성체를 통과하는 진동파의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3번 지표 지마량은 판별 방법과 거리가 멉니다. 답은 3번. 89번 블레이드의 길이가 길고 낮으며 블레이드 좌우를 전후 25도에서 30도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다. 좌우 회전. 자, 좌우 회전은 앵글 도저입니다. 앵글 도저. 그리고 상하 조절은 이건 틸트 도저. 상하는 틸트 도저입니다. 그리고 좌우는 앵글 도저입니다. 좌우는 앵글 도저. 답 3번. 90번 동발이. 여기서 동발이란 말은요, 콘크리트 타설 시 임시 가설물의 구조물을 지지하여 하중을 분산시켜서 안전성을 유지시켜주는 가설재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임시 가설물의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동발이라고 합니다. 동발이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관한 설치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3번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그리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그리고 4번 파이프 서포트 사이의 교차가세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교차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교차가세를 설치해서 수평 연결돼서 보강 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이프 서포트 사이가 아니고 관관틀 사이입니다. 관관틀과 관관틀 사이에 교차가세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91번 건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거리의 기준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2m 이상입니다.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92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콘크리트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단 콘크리트 타설 속도, 그 타설 높이, 그 다음에 기온. 근데 강도는 이거는요, 콘크리트 강도는 타설 시 알 수 없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93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추락 시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 거리,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 거리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프 길이 알아야 되죠. 로프 길이. 그 다음 플러스 로프 길이에다가 로프 신유를, 늘어나는 비율, 로프의 신유를 곱해줍니다. 이걸 더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근로자의 키, 근로자 신장, 근로자 키를 2로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줍니다. 자, 먼저 로프 길이 150cm, 그 다음에 로프 길이에다가 신유를 곱합니다. 30%죠. 0.3.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키 170, 그리고 이걸 2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그러면 280, 2m 8, 2.8m 이라면 되겠죠. 2m 80cm 또는 2.8m입니다. 답은 1번. 9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간 전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권과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는 와이어 로프가 계속 감겨서 크레인 상부와 충돌할 우려가 있죠.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권과방지장치입니다. 그래서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장치의 기능, 점검사항입니다. 작업 시작 전. 그 다음에 2번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는 작은 세 바퀴를 말해요. 주행로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원동기 및 풀리. 자, 풀리의 기능 이상 유무는 요거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95번 다음은 비계를 조립할 때, 비계가 뭐라 그랬죠?
높은 건물 지을 때 디디고 서도록 다리처럼 걸쳐놓은 설치물을 비계라고 합니다.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작업 발판 설치에 관한 기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 사업주는 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죠. 2m.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다음 각과의 기준에 맞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번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번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답은 2번입니다. 96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승강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여기도 2m죠.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 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작업이 아니고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번 하면 되겠고요. 자, 97번 리프트 방호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프트 방호 장치는 일단 공가 방지 장치 되겠죠. 공가 방지 장치 아까 뭐를 그랬습니까? 와이로프가 계속 감겨서 크레인 상부와 충돌을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권과 방지 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 정지 장치 있죠. 그리고 과부하 방지 장치 있습니다. 근데 자동 경보 장치는 없어요. 답 4번. 98번 부두,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야죠? 폭을요 90cm 이상으로 해야 돼요. 답은 2번. 99번 안전관리비의 사용 항목입니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죠. 비용. 일단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그리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 접대비 아니 술 접대해 주는데 이게 안전관리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 100번 강간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입니다. 자, 숫자 한번 해볼까요? 1번 비계 기둥의 간격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 그리고 장선 방향으로는 1.0m 이하입니다. 그래서 띠장 방향 1.85, 장선 방향은 1.0. 자, 띠장은 수평 방향 생각하면 되고 장선 방향은 수직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띠장 간격은 2m 이하. 그리고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럼 뭐가 틀렸나요? 지금 다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이게 1.0이 아니고 1.5입니다. 자, 다시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장선 방향으로는 1.5입니다. 1.5. 1.0 아닙니다. 1.5.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100문제까지 푸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